건강에 관심들이 많아졌죠. 저도 최근에 감기로 좀 고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 높이기 위해서 더 잘 챙겨 먹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영양 결핍으로 생기는 질병이 많았다면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잘 먹어서 그리고 영양 불균형으로 오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홍요석 빈곤이라고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너무 많이 먹고 대량 영양소들을 분해해서 세포 속에 전달할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턱없이 부족하니 칼로리 증가로 비만이 오고 비타민, 미네랄 부족으로 만성 질환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 농무부성에서는 현재 전 세계 토양은 미네랄이 심각한 고갈 상태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과거에는 유기농 영양소가 충분한 토양에서 자란 과일과 야채들을 먹었다면 요즘은 농수산물을 다작하고 화학 비료의 남용 등 심각한 환경 오염도 토양의 오염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사과 한 개에 들어있던 미네랄을 지금은 26개를 먹어야 한다고 하니 심각성을 알 수 있겠죠.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물론 해야겠지만 운동만으로는 건강 챙기는 게 쉽지 않고 음식으로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려면 몇 끼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5접시는 먹어야 하는데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에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영양제의 도움을 받아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버드대 식품 피라미드에서 하루에 한 번 종합 비타민제를 챙겨 먹고 가능하면 여분의 비타민 D도 추가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양제를 잘 먹지 않았는데 몸이 아파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면 약국에서 이제 약사님이 추천해 주는 걸 가끔 먹었거든요. 어,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어떠신가요? 지인이 추천해 준 거 아니면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그것도 아니면 TV 광고에 나오는 거 드셨을까요? 기능의학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신 에스더 박사님 모두들 아시죠? 이분이 영양제 선택 기준에 대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소개된 책이 영양제의 비교 가이드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유튜브에 여에스더 종합영양제 치시면 3분 정도 영상 되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이드북은 이제 교육자이사 생화학자이신 나엘밀 윌리엄 박사님이 저자이신데 캐나다에서 보건소 고문으로 계셨을 때 자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을 만들기 시작했고 99년 처음 가이드북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 4, 5년마다 업그레이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영양제가 너무 많으니 국민들이 좋은 영양제 골라 먹을 수 있게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을 만든 건데요. 2003년에 나온 3판에서는 500개의 제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 앞부분은 의학적 정보가 실려 있고 뒷부분은 그래프화해서 보기 쉽게 만들어 놓았어요. 1번부터 39번까지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이름들이 표기되어 있고 그래프는 영양소들이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를 표시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회사 이름과 제품 나라가 표기되어 있고요.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건 생체 이용률인데 이 영양제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얼마만큼 쓰여지는가를 점수화해서 수치로 표기해 놓은 거고요. 옆에 보면 이제 별이 보이는데 이 별은 우리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우리 몸의 18가지 중요한 지원 기준을 정해서 얼마만큼 지원하는지를 별로 나타냈는데 18가지 중 한두 곳만 지원하면 별 반 개, 그 다음에 세네 곳 지원하면 한 개, 18곳 모두를 지원하면 별 5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막대기가 있는데 이건 아주 주의하라는 표시거든요. 지나치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잘못 먹으면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나 노약자, 어린이들이 장기간 먹었을 때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피해주라는 경고등 같은 겁니다. 이걸 모두 조합해 보면 딱 3가지 집중하라고 하는데요. 생체 이용률이 50% 이상이고 최소한 별이 3개 있고 그리고 노란색이나 빨간색 주의등이 없는 걸 선택해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사판 영양 비교 가이드북에 있는 건데요. 18가지 중요한 건강 지원 기준이고요.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18가지 건강 지원 기준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제품, 저희 주변에 있는 제품들 몇 가지 올려봤는데요. 그래프 보시고 어느 회사 제품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을 때 이제 유산한 제품 알기 전인데요. 이제 광고에 나오는 센트륨 제품을 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제품을 이 비교
그래프를 이제 알고 나서 이 그래프를 보고 나서 참 많이 당황하기도 했었는데요. 음, 아메이 더블 X도 요즘 주위에 많이 먹고 계시죠. 지금 생체 이용률이 30%인데 이 30% 정도 된 이 아메이 제품 드시고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아마 그래프 보시면 실망하실 건데 이 중에 눈에 띈 회사 제품 보이시죠? 유산 헬스 사이언스 그래프인데요. 그래프가 골고루 아주 예쁩니다. 생체 이용률 96%에 가깝고 별이 5개, 그리고 18가지 건강 기준을 지원하고 경고등이 없는 제품입니다. 프로덕트 스코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500여 개의 제품의 순위를 매겨두었는데 여기에서 1위 제품으로 인증받은 회사가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의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이라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건강을 위해 당연히 추천해야겠죠. 건강 프로그램인 내 몸 사용 설명서에서도 영양제 선택 기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양학 박사님께서 가이드북을 또 한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4, 5년마다 꾸준히 발간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17년 6판입니다. 이건 교보문고에서 영양제 검색하시면 구입하실 수도 있고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어서 빌려보실 수도 있습니다. 6판에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에서 유통되는 제품군을 모아 분석을 했는데 영양제가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종류가 많아져 1600개나 되는 제품이 수록되어 있고 제품이 많다 보니 그래프로는 불과해서 별의 점수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양제를 어떻게 비교를 했느냐에 대한 기준도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기준을 만들 때 사람이 하루에 어느 정도 영양제를 섭취해야 제일 건강할 수 있는지를 12개의 권위 있는 기관이나 영양학 박사님이 각 일의 최적 섭취량에 대해 모아둔 걸 표로 나타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영양 성분이 비타민 A부터 아연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다 들어있는데요. 12개의 기관에서 말하는 영양제 섭취 기준이 각기 다 다르다 보니 전 세계 최고 영양학자 12명의 기관에서 제시한 일일 권장 섭취량을 평균 내어 혼합 표준을 만들어 비교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의 경우 4000 IU로 안전 기준치를 정해뒀고 비타민 K1의 경우 ND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는 걸 나타냅니다.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할 비타민 D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먹고 있는 비타민 D 수치가 궁금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하루에 먹는 비타민 D 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비타민 D, 마그네칼 D, 헬스팩, 바이오메가, 뉴트리밀. 이 제품에 비타민 D가 조금씩 다 들어가 있거든요. 비타민 D 하루에 하나 음, 먹게 되면 1200 IU이고요. 그다음 마그네칼 D를 하루 하나를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저는 이제 뼈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한 번 먹을 때 2알씩 먹고 아침 저녁으로 먹다 보니까 4알이잖아요. 4알을 아이유로 이제 환산해봤더니 800 아이유가 되었고요. 그다음 헬스팩 아침 저녁으로 먹다 보니까 위에 먹었을 때 800 아이유, 바이오메가 2번 아침 저녁으로 먹었을 때 200 아이유, 그리고 뉴트리밀은 저는 아침에 아침 식사로 뉴트리밀을 먹고 있거든요. 이래 했을 때 80 아이유.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하루 섭취한 양이 3080 아이유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영양제 많이 먹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수치로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ND라고 되어 있는 건 부작용이 없다고 하시니까 자기 건강에 맞춰서 더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판에서는 건강지원 기준을 16가지로 평가를 했는데요. 노화 건강지원, 기초수명, 그리고 일반 항산화제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9번 노화 건강지원은 수면 연장과 노화 관련 질병의 발병을 지원시키면 지원시키는가와 그리고 14번 기초수명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 성분이 충분한가, 그리고 15번은 일반 항산화제는 영양소가 너무 과도한 양이 들어있을 경우 내 몸을 공격하여 면역 폭풍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이 들어있는지 등 이러한 기준으로 제품을 평가했습니다. 제품 회사의 본인들이 만든 제품에 대하여 제출한 성분표만 보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별 4개 이상 제조업체 중 메달로스 등급을 선급했는데요. 메달의 종류는 6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제품이
식품 등급의 제조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브론즈 메달, 그리고 실버 메달은 식품 등급을 갖추면서 영양기능 식품 제조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실버 메달을 줬습니다. 식품 제조 등급의 제조 요구 사항이 20가지 정도라면 기능식품의 제조 등급 요구 사항은 150가지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다음은 골드 메달인데요. 앞에서 말한 인증 더하기 스포츠 도핑 테스트 관련 인증을 받으면 골드 메달. 스포츠 선수들은 몸이 재산인데요.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먹었는데 금지 물질을 섭취한다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 다음은 다이아몬드 메달. 이건 미국의 강력한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랩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면 다이아몬드를 줬어요. 컨슈머랩 인증은 받기 쉽지 않은데요. 불시의 제품을 수거해 제3기관의 실험식 분석을 하고 제품 라벨에 붙어 있는 함량이나 성분을 검증한 뒤 독성이 없고 효과가 확실하면 컨슈머랩 인증 마크를 부여했습니다. 이 인증서가 있어야 다이아몬드 메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모두를 충족하고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플래티늄, 그리고 의약품 제조업체를 갖고 있으면서 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제품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연구 기간까지 갖추고 있으면 플래티늄 플러스 메달을 줬습니다. 그럼 과연 1600개 제품 중에 몇 개의 메달을 받았을까요? 몇 개나? 전 한 10% 정도는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1600개 회사 중 메달을 받은 회사는 5곳인데 이제 실버 한 군데, 골드 한 군데,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두 군데, 플래티늄 플러스는 한 곳만이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최고 회사는 유산 헬스 사이언스인데요. 어, 잠시만요. 너무 많이 갔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안 가죠? 네. 음, 그중에 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탁월한 품질로 1위를 지켜가고 있는 회사이죠. 유산 헬스 사이언스가.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건데 1위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은 시장 점유율이 18.4%이죠. 맨 위에 보면. 근데 별이 두 개뿐이 안 되는 회사고요. 유산 헬스 사이언스는 시장 점유율이 0.9%이지만 별이 5개, 플래티늄 플러스까지 메달받은 회사입니다.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 드시겠나요? 아니면 먹어서 효과 보는 제품 드시겠어요? 지인분들께 서플책을 보여주면 유산화에서 만든 책 아니야? 라는 오해의 말을 가끔 듣기도 하고요. 어쩔 때 보면 시큰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처음에는 그런 표정과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리더님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어, 하지만 지금 제가 유산화와 함께한 시간이 좀 오래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먹고 공식력 있는 자료들을 이제 자주 접하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영양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이왕 먹어서 도움되는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할 수 있게 서플리멘트 책을 자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서플리멘트 칠판도 나올 것 같은데 올해 나오지 않을까요? 6판 나온 지 너무 오래돼서 칠판도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산화의 강력한 도구 서플리멘트 사업에서 꼭 성공하는 리더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